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그죠? 미국 대선, 해리스가 되었으면 좀 편한 길을 가지 않을까. 그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죠? 트럼프 쪽으로 거진 기울었죠. 이래 되면, 그죠? 약간 셈법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어오는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면 대응이 편하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트럼프는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바이든이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 다 뒤집어 엎어 놓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죠?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시스템 흐름이 반대로 간다. 이래 생각하니까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장중, 그죠? 장중에 막 어떤 지역구마다 개표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그죠? 점점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니까 주식 시장이, 그죠? 이제 경기를 일으키고 반응을 일으키고, 장 시작 때는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어떤 기대감,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종목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코스닥, 코스피, 공이 하락 종목이 많죠. 더구나, 심리적인 요인이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한 400 몇십 개, 하락이 한 1100 몇십 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요. 트럼프가,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전부 실망감이죠. 그렇죠? 실망감이고 공포에 질려 있어요. 어떤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톡으로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끝났다.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식으로 약간, 그죠? 말이 많이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요. 약간 의문점을 제시하는 게 그동안, 그죠? 트럼프한테 가장 정치 자금을 많이 제공하고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준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테슬라가 수혜주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2차 전지가 오늘 폭락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반응. 글쎄요. 밤사이에, 그죠? 테슬라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지 테슬라가 지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뭔가, 그죠?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얻는 대상이 반드시 테슬라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도 있고, 그죠? 다른 부분에서 많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는, 그죠? 항상 뭐랬습니까? 전기차, 이거 아니야. 그죠? 전기차 부정. 그냥 엔진 달린 화석연료 쏟고 하면 되지.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 기후재앙, 이거 다 사기야. 그래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 정시에 나타난 것도 그동안 어떤 대체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급락이죠. 왜? 트럼프가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이제 또 기후협약 탈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유럽 어느 나라든 탄소 저감을 하든 뭘 하든 너는 너그 마음대로 해라. 미국은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이 대선이라는 게, 그죠? 대선이라는 게 정치적인 거죠. 정치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히스테리, 경기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 그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불확실이 제거가 되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금투세나 아니면 그죠?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은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악재 소멸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다우 나스닥도 선물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거야. 한편은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셈법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약간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트럼프 그 자체가 불확실성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골치 아프지만은 더 깊게 보면요. 월가가 가장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대통령의 역할, 미국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 진짜 역할은 뭘까? 네? 예전에,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음모론,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죠? 음모론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책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약간 접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 정치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달러 가치에 수호하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훌륭한 대통령인지, 정치를 잘했는지, 그 평가는 그 시기에 달러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것이 곧 평가 잣대고 역사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번에 바이든 시대에도 막판에는 좀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바이든 시대에, 달러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우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끝없이 경신을 했고, 그 뒤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죠. 미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달러를 적절하게 풀고 또 공급을 해주면서 어딘가에서 또 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묘하게 잘 했을 때, 표 안 나게 잘 했을 때, 욕 안 먹고 잘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가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시가 반응을 했듯이, 어떤 IRA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기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직격탄을 맞고, 그 다음으로 피해보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각종 보조금이나 뭐를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또 피해를 보는 거고. 물론 2차 전지도 보조금 문제가 걸려있죠. 공장은 이미 짓고 있는데, 다 바꿔버린다?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저는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 그거보다도 약간 더 좀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세상이 오나,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관세죠, 관세. 관세 폭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막 요동을 치죠. 환율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장중에 한 15원 이상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1395원, 1400원 근접. 그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막 심한 경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공포예요, 공포. 표면적으로는 공포를 안고 가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더 대응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는 정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누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정치가 아닌 정책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가, 1인 독재.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 원하는 길, 그쪽으로 또 방향을 맞추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최소한 정치보다는 정책이 편하다.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쨌거나 미국은, 대통령, 상원, 하원, 여러 가지 변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공화당 세상이고 트럼프 세상이다.
근데 그 공화당도 결국은 트럼프가 지배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 정치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뭐 대북 수혜주 이런 것들이 심하게 막 움직이죠. 근데 실제 그죠? 이거는 뭐 일회성 이벤트죠. 일회성 이벤트. 과연 이거는 어찌 보면요. 습관처럼 반응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죠? 만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하나도 지원 안 해준다. 이제는 뭐 전쟁 물자 뭐든지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줘. 이대로 휴전해. 한다 어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 하면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따라줄 것인지, 두 번째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재건을 한다 하면 그 재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바이든 시대에는 그죠,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어떤 자산을 동결시켜서 나중에 그 자산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 뭐 적당히 시나리오라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해줄까? 그죠? 그런 의문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가 됐다 해서 섣불리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이거는 굉장히 그죠? 잘못된 방법. 그냥 도박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주 역시도 비슷한 맥락이죠. 과연 이게 먹힐까? 그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잘해줄까? 우호적으로 해줄까?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 과거의 흐름을 참고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왜? 트럼프는 두 번째니까. 그죠? 미국은 4년 연임제 가능한데 퐁당퐁당 했죠. 그러니까 2016년 찾아보니까요. 2016년 11월 9일 그때 했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뭐 분위기도 안 좋고 빠졌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 13 빠졌죠. 프로테지 따지면 0.5% 정도. 코스닥은 8.5 빠지고 그럼 프로테지로 한 1.1 뭐 한 요 정도 나오죠. 그래 보면 0.5 빠지고 1.1 빠지고. 그런데 2016년 11월 9일은 어땠나 찾아봤습니다. 그때는요. 장중에 오늘같이 장중에 이런 속보나 이런 것들이 쫙 전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요. 2016년 11월 9일 그날 트럼프가 당선 유력하다 했을 때 코스피는 3.6% 대폭락이죠. 3.6%. 코스닥은 더 심했어요. 6.8%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라장 대폭락이죠. 그만큼 심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은 그나마 그냥 그래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왜? 한번 매도 한번 맞아봤으니까 뭐 맷집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2020년 또 바이든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 뭐 유력, 지금 상황이죠.